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와, 우리 동네 땅값 되겠는데 하고 반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반도체 소식에 오히려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인데요. 반도체가 온다는 소문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뛰자 정부가 곧바로 빗장을 걸었거든요. 땅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집에는 대출 규제, 그것도 2중 3중으로요. 그런데 이상하죠? 투기를 막겠다는 이 빗장이 정작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호재가 왜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그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땅부터 볼까요? 지난 7월 6일이죠.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00조 원이 걸린 초대형 사업이었죠. 그런데 발표가 나온 지 딱 3일 만에 정부가 곧바로 그 일대를 묶어버렸습니다. 7월 9일 예정지 주변 364제곱킬로미터를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광주 5개 구에 나주와 장성, 화순까지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개발 소식에 투기꾼들이 땅을 사재기하기 전에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거죠.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땅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란 뜻인데요. 원래 땅은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 안에선 일정 크기 이상의 땅을 사려면 시청이나 군청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냥 허락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심지어 산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만 써야 합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사두는 건 아예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투기 수요는 확 얼어붙어요. 자, 땅은 이렇게 잠갔어요. 그런데 정부의 빗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집이에요. 땅을 잠근 바로 그 시기에 집을 사는 돈줄이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확 조였거든요. 원래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 6억 원으로 묶어놨는데, 그런데 이번엔 은행이 한술 더 뜨는 거죠. 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이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절반이나 확 내려버린 거예요. 신한, 농협, 하나은행까지 줄줄이 따라갔고요. 정부가 6억까지만 하랬는데 은행이 알아서 3억으로 반토막을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하지 않으세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값 잡기에 나선 걸까요? 범인은 다시 반도체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반도체 회사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돈이에요. 삼성전자는 무주택 직원에게 집 살 돈을 최대 5억 원까지, 그것도 연 1.5%라는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SK 하이닉스도 최대 1억 원을 비슷하게 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두둑한 성과급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러니 이 돈이 회사가 몰려있는 동네로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5억 원을 싸게 빌려주는데 그 돈을 들고 근처 아파트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근처 집값들이 그야말로 불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열기가 숫자로 확 나타났는데요. 삼성과 SK가 역대급 성과급을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성 동탄의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6월 둘째 주엔 1.98%, 셋째 주엔 2.22%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주 만에 2%가 넘게 뛴 거죠. 대표적인 게 동탄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요. 국민 평수인 84제곱미터가 한 달 전만 해도 19억에서 20억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엔 22억을 넘겨 팔렸고요. 호가는 24억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 사이 4억에서 5억이 오른 거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5%가 뛴 셈이고요. 오죽하면 반도체 회사 근처라 오른다는 반세권, 통근버스가 서는 동네라고 해서 셔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와 은행이 다급하게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세게 조인 걸까요? 대출 한도만 줄인 게 아니에요. 집값에서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비율, 이걸 LTV라고 하는데 이걸 원래 70%에서 40%로 확 낮췄어요. 쉽게 말하면 10억짜리 집이면 예전엔 7억까지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앞서 본 땅을 먹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출 한도를 반토막 낸 것, 그리고 이 LTV 축소까지 세 겹의 빗장을 한꺼번에 건 거라 이걸 삼중 규제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나라 전체 빚이 너무나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예요. 은행들이 올 한 해 늘리기로 한 대출 목표치의 70%를 벌써 다 써버렸거든요. 더 놔뒀다가 빚이 감당도 안 될 만큼 커진다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빚장이 엉뚱한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 치를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6억까지 빌릴 수 있겠지 하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그게 3억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3억을 어디서 더 구하겠어요. 실제로 잔금을 못 구해서 미리 낸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놓은 그물에 정작 평범한 실수요자가 걸려버린 거죠. 물론 정부도 이걸 알아서 이사 비용이나 중도금,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같은 건 예외로 빼줬어요.
그래도 당장 잔금이 급한 사람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에요. 여기에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빗장을 걸어도 돈은 기어이 연문을 찾았다는 건데요. 은행이 집사는 대출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신용대출로 물려갔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까지 겹쳤고요. 그 결과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 4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한쪽을 막으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딱 풍선 효과죠. 그리고 아까 그 삼성 사내대출 기억나시죠? 이건 은행 대출이 아니라서 나라의 대출 규제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규제망 밖에 뚫린 연문인 셈인 거죠. 그러자 금융당국이 삼성에 이 대출도 좀 관리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삼성은 결국 이 대출을 85제곱미터 이하 작은 집에만 쓸 수 있게 스스로를 조였어요. 빗장을 걸수록 돈은 계속 세기를 찾아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좀 씁쓸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죠. 투기를 잡겠다는 규제가 자칫 가진 사람은 더 쉽게, 아닌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곱씹어 볼 지점입니다. 그럼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그 지역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반도체 호재로 내 자산이 불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막 그 동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오른 집값에 대출까지 막혀서 문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결국 반도체라는 거대한 호재가 누군가에겐 사다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가 온다고 해서 그 근처가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도시로 유명한 평택만 봐도 올 4월 기준 미분양이 3천 가구가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심지어 개발 기대에 들뜬 호남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미분양이 적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사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근처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묻지마 투자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정부도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가 부동산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7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요. 특히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보유세,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매기는 세금을 어떻게 손볼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다르게 볼지, 초고가 주택은 따로 다룰지 같은 민감한 쟁점들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는 거죠. 이 논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나올 전망이고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가 온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그 호재가 만든 뭉칫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정부는 땅과 집에 겹겹이 빗장을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실수요자들이 애꿎게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투기는 막아야지만 그 그물에 평범한 사람들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결국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핵심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같은 개발 호재, 우리 동네에 오면 반가우실까요? 아니면 집값 걱정이 먼저 드실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